자요. 저당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당권이요. 저당권을 보면 이제 168페이지요. 페이지요. 168페이지 이제 우리가 저당권에 대해서만 이제 보도록.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담보물권의 통육성이 다 봤잖아요. 이번에는 저당권만 봐요. 여기 보세요. 저당권에서 보려면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느냐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면 어떤 것들을 보자면 먼저 채권을 봐요. 그 다음에 어디다 저당을 잡는 것인가.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의 침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말이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요. 물상보증인은 뭔지 알죠? 물상보증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다른 A라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쓴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3취득자 침해.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다 돼. 예를 들어서 뭐 합격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거나, 그러면 내가 뭐 돈을 얼마를 주겠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채권은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확정이요, 장래 불확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래 조건부 또는요, 기한부라든가, 조건부, 기한부 채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돼. 모든 것들이 다 돼. 장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금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00만 원 빌려주고, 300 빌려주고, 또 200 빌려주고, 그러면 이건 빌려줄 때마다 저당 잡을 수 없잖아요. 얼망조망해서 묶어가지고 한 개의 저당권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건 갑이고요. 이건 을이고 이건 병이고요. 세 사람이 모아서 한 개의 저당권을 할 수 있죠. 그걸 준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1억 중에서요. 6천만 원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일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360조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이건 암기해야 돼요.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하고 이것은 세 가지는 다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연배상을 뭐라 한다? 그것을 지연이자라고 얘기해요. 지연이자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360조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는요. 그런데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 뭐라고 등기하고, 지연배상, 이연이자는 1년분인데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첫 번째 이 이자고요, 지연이자하고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이 이자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한 없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자는 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는요 전액을 책임지는 것이고, 전부를요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때문에 1년분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씩이요.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95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돈을 빌려줬죠. 그럼 몇 년간이죠? 5년간이죠. 그러면 5년간이면 모두 몇 개월이요? 60개월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원금 1억이죠. 이자를 만약에 안 받았다 해봐. 안 받았으면 60개월이니까 얼마다? 6천만 원이죠. 100만 원씩이니까. 그러니까 제한 없이라는 것은 이자하고 이러면 이자율하고 다르죠. 이자율을 30%, 50%, 100%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자를 정해진 게 10년이면 10년분의 이자, 5년이면 5년분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제한 없이라고 그래. 그래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뭐냐? 95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언제 갚았냐? 96, 97, 98. 98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몇 년이 지금 연체됐죠? 3년. 3년 연체된 것 중에서 일단 경매되기 위해서는 1년분만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년분만. 나머지 2년분은 일단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여기서 을만 저당권자가 있나요? 여기 오면 병이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자가 있고, 정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뭐죠?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고, 여기까지 X는 또 뭐가 있다? X는 또 뭐죠? 임차인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후순위 권리자 않았는데, 이 후순위 권리자들도 몇 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저당권자는 일단 1년분만 받아가고,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잠깐 보류해 놓죠. 그리고 후순위들이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서 또 나머지 걸 받아가고, 남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채무자의 다른 일반 재산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1년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이다? 후순위하고 관계해서 1년이고, 채무자는 얼마나 책임진다? 전부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자, 여러분요, 페이지 166을 한번 보셔요. 166에요. 여러분요, 맨 밑에, 박스 166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보면 피담보 채권 논점이라고 되어 있죠? 금전에 하나지 않고 장래 특정 불특정 장래 조건부 기한부 다 된다 이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장 보면 360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원금, 이자, 위약금. 그래서 이자 봐봐. 이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없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연 배상이죠. 지연 배상 몇 년분이다?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 1년분에다가 쓰란 말이에요. 1년분. 1년분은 뭐냐? 채무자는 전부 책임.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을 져요. 채무자는. 그 다음에 여기서 1년분이라고 누구하고 써?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란 말이죠. 후순위하고 관계에서 1년분 이렇게. 지금 됐나요? 됐죠? 후순위하고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저당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어요. 돼 있어? 자, 그럼 봐.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라는 것은 뭐냐? 저당은 어디야 잡느냐 이 말이죠. 그럼 저당 간단히 봐. 첫 번째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등기나 또는요,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 부동산이고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에 뭐가 있죠?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당권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저당권을 보는 것인데요. 이 저당권은 먼저 등기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 것 있죠. 부동산 중에서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또 부동산은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또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임목,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 이렇게요.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록이죠. 등록은 뭐냐? 우리가 이제, 등록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뭐겠죠?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비죠. 여기서는 등록하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고요. 등기는요, 선박은요, 어떻게 되냐? 선박은 20톤 이상은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당 잡을 수 있고요. 20톤 미만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아. 이것을 뭐란다?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0톤 미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선박은 저당을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선박이 등기화되는 것은 몇 톤 이상이다? 20톤 이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요, 지역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어. 지역권은 저당을 잡지 못해. 어디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저당을 잡아.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고요,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민법상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이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농작물 안 되죠. 그럼 그 밑에 봐봐. 특별법상 뭐가 안 된다? 임목되죠.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 명인 방법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돼. 어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된단 말이죠. 준부동산 되는데 선박이 타서 20톤 이상이라고. 20톤 이상 선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거기 다시요, 민법상 봐봐요. 토지 건물에서 지상권, 전세권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 옆에다 줄고, 그 옆에다 이렇게 줄 긋고 뭐라 쓰냐? 지역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아무리 등기가 돼도 안 돼요.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요, 별 하나 해놔, 이렇게. 지역권 안 된다. 등기된 임차권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 명인방법 있죠? 명인방법에 의한 것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 죄송한데, 165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165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거기 165페이지. 거기 보면 넓은 공간 있나요? 오른쪽이요? 넓은 공간 혹시 공간 있어요? 자, 거기다가 뭐를 쓰냐면, 제3취득자를 지금부터 쓸게요. 제3취득자 강의 노트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찾아보니까요. 제3취득자. 우리 비용상환 청구권 할 때 무슨 말이 있었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3취득자. 거기 없으니까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3취득자. 토지가 이렇게 했죠. 토지가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여기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저당권이 있는데요. 저당권이 있는 것을 병이요. 3월 1일 이 사람을 매수인 지상권 또는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알겠죠?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누구하고 다르죠? 물상보증인하고 다르죠? 물상보증인은 자기 물건 위에 뭐를 한 사람이다? 보증을 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첫 번째요.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땅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1번이니까.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할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요. 변제기 후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났어. 그런데도 갑이 돈을 갚지 않아.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세 번째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래서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단 채권을 변제해. 채권을 뭐하고? 변제. 채무라고 해야 되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청구해. 저당권 말소를 청구를 해.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채무자에게 뭐란다? 구상권을 행사를 해. 구상권. 됐죠?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떻게? 경매가 되고 난 후는 어떻게? 경매가 되고 난 후는 뭐가 될 수 있다? 제3취득자가 뭐가 될 수 있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법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락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뭐죠?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상환. 그래서 우리가 경매대금에서 보면 제일 먼저가 저당권 실행비용. 두 번째가 뭐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이것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요. 다른 데 보면요, 제3취득자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168쪽을 한번 보셔요. 168이 보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예요.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 여기서 저당권은 이 말이에요. 저당권은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다 썼어요? 다 못 썼으면 제가 보면 쓰면 돼요. 내가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움직여가지고 안 보이니까요. 다 쓴 거예요? 다 못 썼어?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범위 보면 저당권은 여기서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설정 전후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를 보면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그 다음에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뭐죠?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합물은 뭐가 있어요? 부합물하고 우리 종물이 있는데요. 종물은 주유소의 주유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횟집의 수족관 건물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요. 수족관 건물이요. 그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요. 유류 저장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정화조 탱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당권은 여기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아무 말이 없을 때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미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가 뭐냐? 토지가 있죠. 이렇게 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냐? 여기 이렇게요. 횟집이 이렇게 있죠. 횟집 건물이 있죠. 이렇게 건물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수족관 건물 있죠. 수족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수족관. 여기도 뭐가 있다? 수족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여기는 뭐냐면 정화조 탱크가 있어요. 정화조 탱크. 여기도 이렇게 정화조 탱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정화조 탱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부합물. 이것을 뭐란다? 종물. 알겠죠?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4월 1일 이렇게 설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횟집 있죠? 이 횟집 건물에다가 A가요 저당을 잡아. 저당권 언제요? 3월 1일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이 있기 전이고 여기는요 저당권 있고 난 후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아무 말이 없으면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수족관은 종물이고 정화조 탱크가 뭐죠? 부합물이죠. 여기에 미친다. 그럼 여기는 토지죠. 여러분 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뭐가 있냐? 부동산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 농작물이요.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보는 부동산인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인 방법이나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거든요. 특히 성숙한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잖아요. 여기는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집행관이 뭘 하냐? 집행관이 경매 목록을 작성을 해. 경매 목록. 경매 목록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경매 목록을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작성을 했냐? 여기는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2월 1일 수족관 건물하고요, 종물이죠. 2월 1일 정화조 탱크하고, 정화조 탱크, 여기는 부합물이죠. 이렇게 경매 목록이 작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작성. 이 목록을 보고 내가 뭘 한다? 경락을 받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경락을 받잖아요. 경락을 받을 때 건물은 당연히 건물에 저당이 있으니까 경락을 받죠. 여기 토지 있죠? 토지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종물이니까 되고 정화조 부합물이니까 되죠. 근데 여기는 설정 전만 돼 있잖아요. 설정 후의 것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목록에 없어도 4월 1일 수족관 건물하고 여기 4월 1일 정화조 탱크하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락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록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합물이냐 종물이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물에 대한 저당권은 주물이죠.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주물에 대한 저당권. 이 저당권은 다른 말이 없으면 어디에도 미친다? 종물에도 뭐한다? 종물에도 미치죠. 미친다. 그러면 주물은 뭐냐?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주물에 대한 저당권은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 201호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이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 있죠. 대지 사용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뭐냐? 전유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사용하는 것이 뭐죠? 대지 사용권이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저당을 잡았다. 그럼 이 저당권은 아파트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을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A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가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제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저당권 효력범위 단독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저당권의 효력범위요. 저당권은 아주 중요하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래. 만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저당권 설정 전후로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알겠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미친한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별표 보면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합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 거기 나와 있고, 거기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 그림이요. 수조권이 있고 정화조 탱크가 있죠? 정화조 탱크는 부합물이죠. 수조권은 뭐다? 종물이죠. 우리가 건물에다 지금 3월 1일 저당 잡았죠? 건물. 이러면 아까 말했죠. 토지하고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경매 목록을 한번 본단 말이죠. 경매 목록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경매 목록에 횟집 되지만 토지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와 거기 토지는 경매 목록에 있어도 경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밑에요. 4월 1일 수조권하고 정화조 탱크를 한번 동그라미 해봐. 이 두 가지는 경매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뭐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저당권이 이제 어디에 미치냐 이런 말이죠. 저당권이 어디에 미치는가? 거기 보면 타인의 토지죠. 봐봐.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거기다 밑에다 써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 이렇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해.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경락받을 수 있다. 그 밑에는요. 아파트라고 써.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요. 어떻게 해요? 301호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 다른 말로 대지 사용권 밑에 써. 대지권. 대지권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그 밑에 다시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봐봐. 이 건물을,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어. 을이. 수구빈이 수리를 했어. 수구빈이 공사를 했어. 공사 기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유치권자죠? 돈 안 주면 이 건물 유치해야죠. 이 건물을 을이 유치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갑은 여기에 들어와서 잠잘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 을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지금 유치하니까
을은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죠. 그렇잖아요. 점유해야 되니까 점유. 그러니까 결국 유치권 행사하면 갑도 손해지만 을도 손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뭐라 한다? 갑한테 너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해가지고 당신 집에다가 내 앞으로 저당 잡아줄래 이래. 저당.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을은 여기 이 집에서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당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어 없어? 있죠. 어차피 점유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딱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것이다? 저당권 뭐죠? 그러면 뭐가 된다? 수급인이 저당권자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해달라겠는데 도급인 갑이 노한다. 노.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그래서 봐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이죠. 그럼 청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설정 등기란 말이 있죠? 우리가 청구란 말 앞, 청권의 말 앞에요. 매수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죠? 설정 등기.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니까 갑이 뭘 해야 된다? 승낙을 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갑이 뭐를 해야? 승낙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을이요, 을이 써봐, 을 거기다 수급인이라고 써봐, 수급인. 을한테 수급인. 갑한테 도급인이라고 써봐, 도급인. 도급인. 썼어요? 자, 그러면 다시요. 맨 밑에다 써. 맨 밑에다가 점유 인도고절 거기다 써. 유치권 행사. 원래는 유치권 행사가 원칙이죠. 점유 인도고절 돼 있죠? 그것을 유치권 행사예요. 그럼 다시 그 제목 봐봐, 제목.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승낙해야, 수급인의 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승낙해야 저당권 성립. 알겠죠? 그것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당권의 침해를 봐, 이제. 이 저당권의 침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저당권 침해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봐봐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해.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를 뭐 한다? 불문하죠, 1번.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요, 저당권에 대한 물권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저당권이요, 저당권. 자, 170페이지 한번 보셔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를 뭐란다?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유치적 효력이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여러분 거기 보면 약간 복잡하게 좀 쓰여 있죠.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봐봐. 지금 여기에다가요. 여기 물권 청구권 지금 점유권이 됐죠. 점유권 대시가 놔두고. 자, 2번 그 밑 옆에 보면 여러분요. 옆에 보면 약간 넓은 칸이 있잖아요. 170페이지. 넓은 칸 거기다 뭐라 써? 이렇게 그냥 써. 그냥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손해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하죠. 세 번째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 이렇게. 먼저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잘못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저당권 실행전이라도 실행전이 뭐죠?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위에 공시원칙 놔두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 되어 있죠? 담보 보충 청구권 그 옆에 보면 또, 만주법판 또 있어요? 만주법판 있어요? 그래서 그다 써.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자, 지금부터 봐봐. 지금 만주법판, 오른쪽 만주법판 있죠? 몇 페이지냐면 171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왼쪽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지금 크게 지금 칸이 남아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여기였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이익 상실 사유,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이렇게요. 1번. 채무자가, 이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담보물을요, 손상, 감소, 그 다음에 멸실하거나,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알겠죠? 이렇게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파산 선고, 이렇게.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하고,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서 뭘 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고요.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됐나요? 이것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 혹시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로 추정한다. 기억 안 나요? 똑같은 거 얘기해요. 이게 바로 388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를 해. 그러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 상실. 됐죠? 파산 선고,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죠?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봐봐요. 봐봐.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 채무자가. 그런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 봐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요, 2번, 밑에 2번 봐봐.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정자의 뭐요?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의 뭐란다?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이 중요하죠. 책임 없는 사유 그럼 큰일 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담보물 보충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담보물을 보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퍼펙트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담보물을 보충했다는 퍼펙트하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즉시 변제를 언제 청구해? 봐봐. 담보가 손상 감소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하죠. 그런데 담보를 보충했다잖아요. 그럼 보충하니까 감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 못하죠. 알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해. 그런데 만약에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손해가 있다? 그럼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이제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그런데 여러분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다르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를 얘기해요?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채무자는 채무자만 얘기하고, 특히 여기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 책임 있는 사유. 알겠죠? 그래서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거기다가 별 안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저당권에 관한 전부 다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